조병과 신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라방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0715님.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이라 저희 사무실은 이제 일찍 끝냈고요. 집에 와서 이제 라방 하고 있는데요. 네, 반가워요. 조변님 해주셨는데, 창순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73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0622, 명절에 어디 가냐고요? 저는 명절에 따로 가지는 않고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 이런 거 하고 따로 말하자면 막 이렇게 대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 한 2시, 3시 요 정도에 이제 근무를 마쳤고, 집에 와서 이제 라방하고 있습니다. 조이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조이는 지금 밥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라방 한다라고 했을 때, 스토리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스토리의 질문을 이제 먼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떤 계기로 인스타에 스토리를 전개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인스타에 저희가 이렇게 그 웹툰을 올리게 된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옛날에 거의 변호사 개업하고 그때 이제 딱 구상을 했는데, 이혼 사건에 관한 웹툰을 제가 웹툰이라기보다는 만화를 섞은 그 이혼과 관련한 만화를 제가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절은 2000년대 이제 초반이니까, 2006년, 7년 요때쯤이니까 당연히 웹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만화를 직접 그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웹툰 시대니까 이렇게 전문 작가님이랑 박혜선 작가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고요. 그때 제가 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냈던 책이 이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때 직접 그렸었던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참 부끄럽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는 이렇게 이혼에 관한 이제, 그거랑 그림을 제가 이렇게, 직접 그렸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직접 그릴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닌데, 네.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으로 먼저 욕설을 듣고 똑같이 욕설을 한 거로 고소당해서 벌금 300만원을 물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쌍방의 경우에는, 양쪽 다, 그거는 문제는 될 수 있죠. 근데 벌금 300만원까지는 나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유류분 관련 소송도 진행하시죠? 완전 전문 변호사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그 신세계로가 이혼과 상속 전문 로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로를 언제 결정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피아노를 제가, 전공하려고 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여러분, 유치원 시절에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네. 제가 유치원 때 이제 드레스 입고 빨간 구두 신고 피아노 치는 그 사진이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 동화 콩쿠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 동화 콩쿠르가 그 동화 콩쿠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이제 제가 모차르트를 이제 치고 동상인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피아노 이제 실력이 이제 한계에 다르고, 그래서 이제 미술도 해볼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변호사 꿈을 이제 키웠죠. 네. 그리고, 멋지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피고 특정을 위한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 질문은 아마 상간자 소송에서 그 피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그 절차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거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간자 소송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간자 그 인적사항을 조회를 하거든요. 네, 보통은 한 달 정도 하면은 통신사에서 이제 조회한 것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이제 의무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걸로 협의 내용을 이렇게 잘 쓰시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재판상 이혼할 때도 양육비는 이제 조정이나 판결로도 다 명시가 되는데, 협의 이혼할 때도 양육비 없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양육비는 꼭 있는 걸로 해야 한다고 거의 설득해서 양육비를 넣고 있습니다. 책정은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통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책정하는데 그 보통 인터넷에 보시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네, 그거를 보시면 대략적인 양육비가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17년도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작년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처음에 그걸 만들었을 때는 이 양육비가 굉장히 적은 거 아니냐, 실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약간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재판을 진행을 해보면 양육비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님들도 있기는 해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거의 기준으로 만든 거고, 그거 이외에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그 기준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동상생이랑 뽀뽀만 했는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혼소송 가능합니다. 네. 술 취해서 한번 실수로 그랬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혼소송에서 민법 840조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이거 부정행위가 제1호거든요. 부정행위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손잡은 거, 사랑한다, 문자 보낸 거, 이것도 다 재판상 이혼 사유거든요. 근데 뽀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성관계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걸렸던 재판의 기간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장 오래 걸렸던 재판의 기간은 거의 5년 정도. 그게 왜 5년까지 걸렸냐면요. 이제 2심에서 끝났는데 5년간 걸린 이유가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제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혼인 기간이 기니까 그것까지 이제 다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시어머니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형제들이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미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또 그 반환 부분, 미리 받은 부분까지 산정해서 상속재산 분할할 때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소송이 진행이 된 거예요. 상속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이혼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5년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양육권 지키면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 꼭 아이를 데리고 임시거처로 나가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집에서 진행하면서 소송 진행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이 괜찮은 거 아니냐, 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양육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드물고, 재판을 진행을 하면 이혼 재판에서는 거의 별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별거를 하게 되면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되겠죠? 근데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 법원에서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거의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확립된 기준이 있는데, 그게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성의 원칙, 이게 뭘까? 네. 쉽게 말하자면 소송 기간 중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소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데리고 있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이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 상황이 안 되시면 모르지만 또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같은 집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가 사실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